우리 버릇이라는 게 참 고약하지요. 버릇이라는 건 참 무서운 거고 고약한 거고.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려운 한문 글자 이야기 안 하면 말을 못하는 줄 아는 착각한 양반이 계셨는데, 장인 어른이 범에게 물려가는데, 장인 어른이 지금 범에게 물려가니까 동네 사람을 모이도록 해야 되겠는데 할 말이 없잖아요. 원산지호가 자산일에 하야 교 오지 장인 거하니 유궁자는 집궁이네 하고 유창자는 집창이네 하고 무궁무창자는 집봉이네 하라. 그래 동네 사람이 알아들을 사람이 누구예요? 예? 범이 와서 사람 물고 간다 하면 동네 사람이 나올 낀데, 한문으로 먼 산에 있는 범이 산부터 와서 내 장인 물고 가니까 활 있는 사람 활 들고 오고, 창 있는 사람 창 들고 오고, 활도 없고 창도 없는 사람 몽둥이 들고 와라. 그럼 그 한문으로 뭐라고 미친 사람 밤중에 나와서 꽝 질러서 하니 그래요. 그래서 결국 장인은 범에게 물려갔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골사또다 아마 평소에 그 선비가 조금 얄미웠던가 보다 하는 행동. 그러니까 그래도 알기 쉽게 범이 와서 사람 물고 간다 소리 질러서 동네 사람이 나와서 그 사람을 살렸든지 상처는 났더라도 시신이라도 찾았을 텐데, 네가 공연히 문자 쏜다고 유식한 척 한다고 무슨 놈은 야라구진 소리 해서 동네 사람이 아무도 나오는 사람도 없고 그저 내 장인만 물려갔으니까 옥에 갇혔다는 이야기죠. 옥에 가다 놓고 가는데 부인이 안타깝지 않아요. 부인이 안타까우니까 뭔가 저거 좀 요번 기회에 좀 버릇도 좀 고쳤으면 좋겠고, 어떻게 고쳤으면 좋겠다고 음식을 해가지고 갔더니 어쨌든 연애하러 갔는데 옥 창문 사이로 서로 내외간에 손이라도 맞잡자고 하는데 이 창문 여기 길어가지고 손이 안 닿아요. 오지수가 닿거든 여지수가 닿지 않거나 여지수가 닿거든 오지수가 작거나 네 팔이 짧거든 내 팔이 길거나 내 팔이 짧거든 네 팔이 길거나. 그러니까 부인이 안타까워가지고 쓸데없는 소리 때문에 유식한 표 내려고 쓸데없는 소리에서 사람도 알아두지 못한 사람 소리 한다고 동네 사람도 참 무정한 수알 누가 카드로 마지막에 할 수 없으니까 여러 사람이 할 수 없으니까 내주라고 타는더나. 그러니까 사또하면 갱 불용 문자 하리라 다시는 문자 쓰지 않으리라고 그래 나온다고 하듯이 버릇이라는 건 참 고약한 거죠. 이조실록에 정조대왕조 보면은 순조대왕이 금강산에 농산스님이 몸을 바꿔가지고 순조대왕으로 갔지 않습니까? 순조대왕으로 갔기 때문에 전생 절에 계시던 버릇이 남아가지고 나라 임금님 자리 계시면서도 이 관 쓰고 있는 게 그렇게 싫고 절 선방에서 그저 마음 편안하게 벗은발 벗어놓고 살던 버릇이 있어가지고 궁 안에서도 깍듯하면은 관 벗어놓고 벗은 벗어놓고 이 정장 같은 걸 벗어놓고 편안한 편복으로 계시기를 좋아했다고 해서 이 생의 몸의 버릇이 마음의 버릇이 다음 생까지만 가는 게 아니라 육체적인 버릇도 내 생까지 간다 그러잖아요. 이게 참 무서운 이야기죠. 이 강의 맡아가지고는 옆에 쓸데없는 이야기를 제치놓고 본문만 자꾸 해드려야 되는데 내 버릇이 잘 못된 것 같습니다. 엉뚱한 쪽으로 자꾸 이야기를 엮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중노릇을 하더라도 어떻든 바른 버릇 또 마음가짐도 그렇겠지만은 몸가짐도 늘 주의를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이런 점은 우리가 건뜻하면은 소홀하게 해넘기기 쉬운 버릇이죠. 그리고 이 사회생활이 어느 때나 똑같다고 생각됩니다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우리 중노릇을 하는데 참 장애거리가 사회의 모든 일이 우리 중노릇을 하는데 장애를 자꾸 더 갖고 와서 공부하는 이의 마음을 어지럽게 만들고 또 곁에 환경들이 공부를 방해를 하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옛날 어른들의 모습이든지 이런 것을 늘 가슴에 새겨두고 주의해서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이 자리에
절 책임 맡아서 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나 자신부터도 울산의 학흥선원이라고 하는 막 교당을 하나 갖고 있습니다만, 절 살림을 맡아서 산다는 참 무섭습니다. 삼보의 정제는 다른 빗덩어리, 스님네가 잘 아시듯이 지리산 그 천원사 뒤에 가면 우반대라는 암자가 있는데, 그 우반조사 이야기는 여러 스님네가 다 아시는 것 아닙니까? 가을에 들의 모습이 하도 아름답고 그 익은 누렇게 익은 곡식들이 하도 아름다워서 톡을 암자에서 내려오시다가 이 길 곁에 있는 좁쌀밭에 좁쌀이 하도 탐나게 익어가지고 있으니까 하도 좋아서 이렇게 만져봤는데 좁쌀 세 알이 떨어졌다는 이야기죠, 손바닥에. 근데 이걸 버리면은 곡식을 관세한 과보로 세세생생 굶주리고 배고픈 과보를 받을 테고, 이걸 먹으면은 남의 물건을 도적질한 과보가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이걸 버리고 세세생생 배고프고 주어린 과보를 받는 이보단 차라리 주인의 물건 허락 없이 먹은 도적질의 과보로 몇 년 동안 소가 되든 말이 되도 갚는 게 낫지, 세세생생 두고 곡식을 관세한 과보로 주리고 굶주리는 것보다 낫다고 해서 좁쌀 세 알에 빚 갚기 위해 가지고 3년 동안 그 집에 가서 손노릇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천원사 앞에 그 면 이름이 광의면이죠. 광의면. 면 소재지 지금 동네 이름이 방광리죠. 방광리. 요새는 글자가 잘 못 돼가지고 겹방자 썼습니다만은, 옛날에는 그 3년 동안 우반조사가 그 좁쌀 주인 집에서 3년 동안 소노릇을 해주다가 마지막에 떠나오시면서 동네 앞에서 소가 똥을 한 무더기 싸고 가는데 방광을 했다고 해서 본래 글자는 방광 그대로 방광리인데, 지금은 동네 이름은 방광리라고 하면서도 글자는 땅 글자가 돼서 겹방자 썼던지 그렇습니다만은, 우리 그 남의 빚도 그렇게 힘들지만은 특히 삼보의 절제산 같은 건 참 그 무서우게 다루어요. 요 정화 후 잘 못된 거는 어른들이 밑에 젊은이들에게 공과 사의 구별을 이렇게 분명히 가르는 걸 잘 안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열반하신 영암노스님 같으니 참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옛날 어른들은 공사 아주 분명히 했고, 그러는데 중국의 종산 철인선사 회상이 참 가난했다고 그래요. 종산 철인 그 선사 회상이 가난해가지고 한 300명 대중이 계시는데 살림을 맡은 분 뜰뜰 내는 거죠. 오늘날 주지 같은 소임, 그 당시 전자겠죠. 주지 스님은 조실 스님이 주지 겸입니다. 오늘날 그 옛날 주지라고 하면 조실 스님이 바로 주지시고, 조실 스님 밑에 주지 스님 밑에에 전자가 계셔서 안살림을 맡고 바깥 살림 같은 행정을 오늘날 주지 같은 직책 맡는 분이 했는데, 늘 그 책임 맡은 분이 조금 잘하시면은 300명 대중이 한 끼니도 놓치지를 않고 넘어갈 수가 있고, 살림 맡은 분이 조금 실수를 하면은 대중이 끼니를 놓치고 넘어가는 그런 고단한 살림을 하시면서, 어떤 사람을 저 책임을 맡겨서 이 대중이 끼니를 거르지 않고 1년 그대로 잘 넘어가게 할까 하다가 그 자기가 보신 젊은 스님 한 분이 공부도 잘하시고 인과를 분명히 가르칠 것 같아가지고 그 스님을 그 전자 오늘날 주지와 같은 책을 맡겨놓은 그 스님이 나는 자격이 없다고 사양하는 걸 네가 아니면 안 되니까 맡으라 했는데, 그 스님이 전자 책임을 맡으면서 바로 공양을 들이지 않았다는 거죠. 바로 공양을 들이지를 않았고, 뭐 그 스님 전자 맡았다고 해봐야 대중의 수용은 별로 나사진 게 없다는 이야기. 오히려 더 모자라는 것 같고, 대중 속에 평이 자꾸 나는 거죠. 지 책임 맡아가지고 지 혼자 뒷방에서 뭔지 끓여 처먹고, 대중 새끼니 공양거리는 이따우 짓거리를 하고 있고, 대중 공양거리를 지 혼자서 챙겨 먹는다는 평이 들어오고, 밤에 지방에서 뭘 끓여놓고 혼자 처먹는다고 하는 평이 나고, 그분을 그러지 않으리라고 책임 맡고
믿고 맡겼던 조실스님도 하도 대중이 쑥덕거려 샀고, 또 대중의 수용은 뭐 예시나 지금이나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고, 하나 표나는 거는 그 스님이 하루 세 끼니 공양 들이지 않았다는 이게 표가 나는 거죠. 눈에 띄는 표가 나는 거죠. 그래서 대중이 하도 쑥덕거리 사니까 처음에는 그렇지 않다 하다 조실스님도 오히려 그분을 의심을 하게 된 거죠. 조실스님도 그분을 의심하게 돼서 하루 저녁에는 밤 9시쯤 돼서 모르는 척하고 그 전자 맡으신 그 스님 방에 들어갔더니만 이 방에 조그마한 화로에 불을 쏟아놓고 천장에서 고리를 해서 고리에 냄비를 달아 내려놓고 무엇이 냄비 속에 한잔 신나게 보글보글 끓고 있는데 앞에 조용히 앉아서 정진을 하고 있더라. 조실 스님이 느닷없이 들어가니까 당황해서 일어나면서 스님이 있는 시간에 웬일입니까? 늙어지기 시작하니까 주책이 생깁니다. 오늘 저녁에는 별나게 뭐 허전해서 입맛을 좀 다셨으면 싶어 왔다. 아무것도 없는 죄송합니다. 자격이 없고 덕이 없고 복이 없는 제가 책임을 맡아가지고 스님 입맛 다실 거리 하는 준비를 하루 형편이 문제가 있습니다. 냄비에 무엇이 참 멋있게 끓는구나. 저 조금 줄 수 없는 이야기니까 저는 신이 드실 수 있습니다. 어떻든 냄비 속에 저걸 확인을 해야 되겠거든요. 냄비 두께를 열어서 저 냄비 속에 끓는 걸 조금이라도 확인을 해야 되겠으니까 요는 그저 냄비 두께 열게 해서 저걸 한 숟가락이라도 내 입에 오도록 만들어야 되겠으니까 자꾸 고집을 씌우는 거죠. 그러니까 그 스님은 끝내 그거는 스님이 드실 물건이 못 됩니다 하다가 나중에 가서는 영 안 되니까 조실 스님이 품 안에서 중국 스님들 그 뭡니까? 오늘날 그 지장평화 같은 거 보면 시왕님 내가 요 앞에 홀이라고 뭐 갖고 계시잖아요. 중국의 그 선방 조실 스님들은 불자든지 뭐지 그런 걸 늘 지니고 다니는 것 같아요. 덕산 스님 같은 경우는 늘 이 짤막한 그 주장자 몽둥이 들고 다니시면서 쳤다고 그러시는데 조실 스님이 안 돼가지고 그거를 딱 끄집어내가지고 약사 치면 들고 쳐가지고 강제로라도 그 냄비 두께를 열어서라도 자기 손으로라도 그걸 또 잡수시려고 하니까 그 스님이 눈치를 채고 스님 꼭 그러시면은 조금 이렇게 입에 대보시고 드실만 하시고는 드십시오 하면서 이 조그마한 우리나라 밥 숟가락으로 한 숟가락 정도를 조그마한 종지에 떠주는 거죠. 조금 많이 달라 그러니까 이걸 다 잡사 보시고 이걸 잡사 보시고 더 드실 수 있으면 드십시오. 근데 그걸 딱 입에 갖고 가는데 아주 고약한 냄새가 확 와서 닿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그러니까 제가 덕이 없고 복이 없어가지고 대중 후원을 이렇게 맡아가지고 대중 스님의 보살펴 드릴 수 없기 때문에 하루 세 끼니 내가 먹는 밥이라도 살 것 없지만 대중 스님의 한 분 앞에 반 숟가락이라도 돌아가도록 해드리고 싶고 이거는 하수도에 소구리를 대놓고 이 부엌에 고향주 채공하는 분들이 그릇 씻는 나무지 찌꺼리기에서 흘러나는 밥알과 거기에서 이 뭐죠 진수 그릇이든지 찬 그릇에서 흘러나오는 그 나물 조각 이런 거 또 나무를 다듬고 내버려 놓은 쓰레기장에 가가지고 그 반 이상 썩어서 다듬다가 내버린 쓰레기 이런 거 갖다가 이렇게 다려서 이걸 내가 하루에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철인 스님이 내가 이 사람을 믿고 소임을 맡겨놓고 대중이 하도 찍어 사니까 내 자신이 속아가지고 대중 말에 속아서 이 사람을 순간적으로만 의심했다는 게 그렇게 부끄러웠다고 하는 걸 그 솔직하게 그 스님 앞에 조실 스님이 참여하고 사과하고 이튿날 상담 법문을 열어서 대중 앞에 그 이야기를 분명히 밝히고 스님네는 수용 때문에 중된 게 아니다. 공부 때문에 중이 됐는데 우리가 본업인 공부를 제쳐놓고 하루 세 끼니에 그 입에 들어오는 음식을 가지고 시시비비를 하며 공연히 곁에 사람
소임자가 소임을 알아서 할 텐데 그 소임자를 의심해서 왈가왈부한다는 것은 참으로 수행자로서 부끄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말씀하시고 다시는 이 회상에서 그 소임 맡은 스님에 대해서 왈가왈부를 하지 말라고 꼼하게 명령을 내리셨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얘들은 절살림살이를 하고 그렇게 무섭게 살아요. 오늘날 우리는 삼보의 재산을 참 너무 쉽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내가 선방회를 가지 않는데 요즘은 선방에서 해접이라고 해서 나오실 무렵에 아마 어느 선방에서든지 여비조로 넉넉한 여비가 다 나오는 것 같아요. 오늘날 수용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도 우리는 본업인 공부 쪽보다는 오히려 엉뚱한 쪽으로 신경을 곤두세워가지고 남의 시시비비 왈가왈부하고 그렇게 사는 생활이 오늘날 우리의 생활인 것 같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조심해서 한평생 남에게서는 뭐라고 욕을 얻지 말았든지 그 하단 노시님 남들은 타락자라고 하고 술에 젖어서 산다고 하면서도 그 속에 무섭게 정진해서 열반하는 모습이 그렇게 아름답고 거룩한 열반의 모습을 보이듯 우리는 남 앞에서 나타나는 모습보다는 안으로 부지런히 정진을 애써서 금생에 가사장삼을 입었던 이 복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늘 나도 이런 점을 참 늘 생각하면서도 나도 타성에 젖었다고 할 거예요. 내 자신이 게을러 빠져가지고 허리멍덩해서 자꾸 그쪽으로 젖어 들어가고 중은 신도들을 상종해서 목탁이나 치고 뭐 그런 자리에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걸 늘 알면서도 이 생활이 내가 바라는 생활이 아니고 이게 내가 바라고 있고 내가 하고 싶은 중노릇이 아니라는 걸 생각을 하면서도 그 테두리를 뛰쳐나지 못하는 그만큼 약하다는 증거겠죠. 좀 강해야 옆을 돌아보지 말고 뒤를 돌아보지 말고 뛰어버려야 될 텐데 그걸 뛰쳐나지 못한다는 것은 내 자신이 아직까지 약하다는 증거겠죠만은 그런 타성에 젖어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게 잘못이라는 것만이라도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되겠죠. 오늘은 30일 쪽입니까? 요즘 이거 뭐 국민학교에서 쪽이라고 한다고 그럽니다만은 나는 입에 붙은 게 폐지라는 말이 붙어가지고요. 오늘은 30일 폐지 여기서 것 같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삼돌장 스님네 다 이해하시겠습니다만 삼돌장의 서장에서 참 중요하다고 이렇게 꼽히는 장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반복을 하겠습니다. 어제 마지막 시간에 넘어간 요거는 뭐 누가 누구 말하고 누가 누구 말하다 보다도 꿈하고 생시하고가 하나인가 둘인가 이게 요점입니다. 여러분 이 삼돌장의 요는 꿈하고 생시하고가 하나인가 둘인가 같은가 다른가 요게 요점인데 글이 이렇게 여러 사람이 등장하면서 말이 조금 이렇게 앞뒤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요는 꿈하고 생시하고 같은가 다른가 여기 원점이고 요거는 어제 말씀 올렸듯이 염송 두째권의 그 앞에서 7째인가 8째인가의 화두에 가면은 그 반야몽행품이라는 제목으로 이게 나와가지고 여기에서 당시라고 하는 걸 까딱 잘 못하면은 사리부리 수보리에게 왔던 당시로 이렇게 풀이하시는 분도 계시고 일본 사람 서적들도 보면은 어떤 서적은 당시를 사리부리 수보리에게 물어온 당시로 이렇게 적어 놓은 게 있습니다. 예. 하지만 당시는 요거는 일단 그 사리부리 수보리에게 왔다가 수보리가 미륵보살에게 가서 물어보라고 그래서 사리부리 다시 미륵보살에게 가서 물었던 당시입니다. 요 당시는 이 당시를 갖다 한번 착각하게 되고요. 첫째 방맹이는 대개스님이 수보리 존자를 치면서 자기의 책임을 남에게 넘겼다. 자기가 해야 될 책임을 남에게 넘겼다는 것 때문에 첫째 방맹이는
대해 스님이 수보리를 쳤고, 둘째에 수문방망이가 설두 스님이 미륵을 치면서 사리불이 수보리에게 왔다가 미륵에게 왔을 때에 그 사리불이 깼을 때하고 같나 다르나는 질문할 때에 그 말끄트머리에 그저 주먹으로 가지고 내쳐버리더니 몽둥이로 쳐버렸어야 될 걸 시시하게 미륵은 누구며 미륵이라고 이름이 붙은 자는 누구이며 진짜 미륵은 누구냐는 이런 식으로 능소무위법으로 이야기했다. 그래서 그 탑탑을 썩어 풀어진 놈의 소리 했다고 하는 이것이 변견 빙소화해. 이것이 수문방망이죠. 설두가 미륵을 쳤다. 그 다음에 대스님이 설두 스님에게 미륵의 그 답이 잘못된 게 뭐냐? 미륵의 답이 잘못된 게 뭔데 네가 그러느냐 하는 것에서 설두를 친 것이 둘째 방망이고, 셋째 방망이는 대스님이 자기 그래놓고 이렇게 하지만은 나도 사실 잘못이 많아 하면서 자기 꼬리 감춘 거죠. 요즘 선방에서 조실 스님네 마지막 설교 끝머리 주장자 짓는 게 자기 1시간이건 30분 동안 설법한 거, 그거 딱 마무리 치는 방망입니다, 거기. 이것이 오늘 그 삼돌장 마지막에 대해스님이 자기 꼬리 딱 감추면서 자기에게 자도를 내리고 간 것과 똑같은 소식입니다, 여기. 선방 조실 스님네가 그 법상에서 설교하신 다음에 마지막에 이렇게 주장자 하나 꽉 누지는 것은 이 대스님의 자돌과 같아서 뒤에 사람, 다음 사람이 자기 그 30분이든 40분이든 이야기한 데에 대한 시시비비 왈가왈부를 못하게 하는 나의 허물을 내가 안다. 내 잘못을 내가 알고 내가 이렇게 나를 도를 주고 간다고 하는 그게 그 오늘날 조실 스님 마지막에 법상에서 주장자 치고 이루어지는 소식입니다.